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사랑과 결혼, 그리고 가족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시절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만나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셨을까요? 중매로 만나 평생을 함께 하신 분들, 자식을 위해 당신의 꿈을 접으신 분들, 가난했지만 자녀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던 분들. 연애 결혼이 드물던 시절의 낯선 첫 만남,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하시고 평생을 사신 분들, 하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 진한 사랑으로 가족을 지켜내신 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아오신 그 사랑과 희생, 그리고 부모로서의 선택에 담긴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중매, 그리고 낯선 첫 만남.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960년대, 70년대 연애 결혼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결혼은 중매로 이루어졌죠. 동네 중매쟁이 아주머니, 친척 어른, 직장 상사. 누군가의 소개로 선을 보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우리 집 딸이 올해 23인데 좋은 총각 없나요? 아, 우리 조카가 있는데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괜찮아요. 그럼 한번 만나볼까요? 이렇게 시작된 만남. 다방이나 공원에서 처음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서로를 본 적도 이름조차 제대로 모른 채로. 제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올해 26이고 세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23이고 집안일을 돕고 있습니다. 어색한 침묵.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두 사람. 옆에서 중매인이 거들었습니다. 우리 순자는 성격도 좋고 요리도 잘해요. 영수는 효자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1시간 남짓 앉아 있다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며칠 후 중매인을 통해 답이 왔습니다. 남자 측에서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래? 네, 좋습니다. 이렇게 결혼이 결정되었습니다. 사랑? 그런 건 결혼 후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까지 단 몇 번 만났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늘 누군가가 함께한 자리에서. 단둘이 데이트? 그런 건 상상도 못했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말은 평생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결혼이 50년, 60년을 이어졌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며 함께 늙어가신 우리 부모님들. 사랑한다는 말 대신 묵묵히 옆을 지켜주셨습니다. 밥은 먹었어? 몸은 괜찮아? 그것이 그분들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결혼, 그리고 시작된 현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큰 웨딩홀도 화려한 드레스도 없었죠. 동네 예식장이나 집에서 간단히 치렀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친척과 이웃들만 모였죠. 새 신랑, 새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혼여행? 그런 것도 사치였습니다. 기껏해야 하루 이틀 가까운 온천이나 바닷가에 다녀오는 것이 전부였죠. 어떤 분들은 신혼여행도 못 가셨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 살림 장만하는 것도 빠듯한데. 결혼 후 신부는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부모님, 시동생들과 함께 사는 대가족 생활.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게으르면 집안이 망한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보고 싶어도 함부로 갈 수 없었습니다. 시집 온 며느리가 친정에 자주 가면 안 돼. 명절에나 잠깐 들렀다 오는 것이 전부였죠. 친정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어도 참아라. 그게 여자의 팔자다.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내가 벌어야 식구들이 먹고 산다. 힘들어도 지쳐도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위로의 포옹도 없이.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습니다. 말없는 동행. 그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의 결혼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결혼 1년 후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드님입니다. 아들이야. 온 집안이 기뻐했습니다. 특히 시댁에서는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다며 며느리를 칭찬했죠. 우리 며느리 잘했어. 하지만 만약 딸이었다면 아이고, 딸이네. 실망하는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 시절 아들과 딸의 가치는 달랐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오롯이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기저귀를 빨고 밤새 아이를 돌보고 아픈 아이를 업고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은 육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여자가 할 일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식구는 점점 많아졌죠. 이걸로 어떻게 먹여 살리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만큼은 잘 키워야 해. 어머니는 당신이 먹을 밥을 덜어 아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엄마는 배 안 고파. 너희들 많이 먹어라. 사실은 너무 배가 고프셨지만 아이들 앞에서 웃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택시를 운전하며 아이들 교육만큼은 시켜야 해.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일했습니다. 주말도 휴일도 없었습니다. 쉬는 날에 일하면 돈을 더 주니까. 몸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병원 가면 돈 드니까 괜찮아. 그렇게 두 분은 자식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 어머니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공부를 더 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를 겨우 졸업했습니다. 딸은 시집 가면 되니까. 공부는 필요 없어. 그래도 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틈틈이 책을 읽었죠. 하지만 아이들이 생기고 살림이 바빠지면서 책은 서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다시 읽어야지.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기타를 치며 노래 부르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친구들과 밴드를 하고 싶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들이 생기면서 기타는 다락에 올라갔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음악이야. 가끔 술 한잔하며 옛날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사랑했지만 이젠 보낼게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두 분 모두 당신의 꿈을 접으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우리는 못 배웠지만 애들은 대학 보내야지. 우리는 못 먹어도 애들은 배불리 먹여야지. 당신들의 행복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아니, 아예 포기하셨습니다. 부모란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믿으며 사셨습니다. 새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하시며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사치라 여기시며 오직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빨래와 설거지, 청소로. 얼굴에는 주름이 깊이 패였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굽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몸을 혹사하며 일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자녀 교육에 대한 집념. 공부해라, 공부해야 사람 된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교육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우리는 못 배워서 이렇게 사는 거야.
너희는 꼭 공부해라. 아버지는 밤늦게까지 일하며 학비를 마련하셨습니다. 이번 달 등록금은 마련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게 나한테 효도하는 거다. 어머니는 새벽 일찍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쌌습니다. 반찬이 변변치 않아도 정성껏 담으셨습니다. 이것밖에 못 사줘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맛있어요. 학원비가 없어서 과외를 못 시키면 어머니가 직접 가르치려 애쓰셨습니다. 엄마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이것밖에 못 가르쳐 주네. 괜찮아요, 엄마. 형제가 많은 집은 더 힘들었습니다. 큰아이부터 차례로 대학을 보냈습니다. 형이 먼저 대학 가거라. 동생들은 기다려라. 아버지, 저는 안 가도 돼요. 동생들 먼저 보내세요. 안 돼, 큰애부터 가야지. 첫째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면 동생들 학비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서로를 공부시켰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남의 집 파출부로 일했습니다. 우리 아들 의대 보내려면 돈이 더 필요해. 낮에는 파출부,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의사 되는 날까지만 참자. 어떤 아버지는 밤에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딸아이 유학비를 마련해야 해. 낮에는 회사 일, 밤에는 운전. 잠은 차 안에서 잠깐 눈 붙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애가 공부하지. 부모님들은 당신들의 건강, 꿈, 행복을 모두 희생하셨습니다. 오직 자식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 합격했어요. 그래, 그래. 잘했다.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자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눈물이었습니다. 부모로서의 선택. 어느 날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여보, 회사가 문을 닫았어. 어머. 그럼 어떻게 해요? 실직. 한순간에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그때 마침 큰아들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대학 포기할게요. 취직할게요. 안 돼. 절대 안 돼. 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 넌 공부나 해라. 하지만 아버지, 됐어.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 아버지는 50대의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시네요. 죄송합니다. 결국 공사판 막노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거라도 해야 애 학비를 대지. 한여름 뙤약볕 아래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셨습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청소를 무엇이든 하셨습니다. 내가 벌어야 둘째, 셋째도 공부시키지. 밤 11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시면 녹초가 되어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웃으셨습니다.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어느 날 둘째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응? 우리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저희 공부 안 해도 돼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엄마 아빠는 괜찮아. 우리는 너희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그게 부모야. 자식이 잘 되는 게 우리 행복이란다. 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못 배워서 고생했어. 너희는 달라야 해. 꼭 공부해서 좋은 직장 다니고 당당하게 살아라. 그게 우리 소원이야. 그것이 부모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안락함, 편안함, 행복을 뒤로 미루고 자식의 미래를 선택하신 것. 부부로서 함께 견딘 시간.
결혼 30년.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지 않은 두 사람. 하지만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면 어머니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고생했어요. 밥 먹어요. 응. 고마워.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밥상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면 아버지는 말없이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약은 먹었어? 네. 푹 쉬어.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으셨지만 그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두 분은 마주 앉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보. 요즘 큰애 학비가 걱정 마. 내가 알아볼게. 미안해요. 제가 더 벌어야 하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야. 우리 함께 해결하면 돼. 함께. 그 단어가 두 분을 지탱하게 했습니다. 싸울 때도 있었습니다. 생활고에 지쳐 말다툼을 할 때도 있었죠. 당신이 더 벌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지만 다음 날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대화했습니다. 밥 먹어요. 응. 용서의 말은 없었지만 서로를 용서했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둘 성장하고 취직하고 결혼하는 모습을 보며 두 분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키웠네. 그러게요.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당신 덕분이야.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고생했죠. 처음으로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 이제는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노년 그리고 뒤돌아본 살. 아이들이 모두 출가하고 집은 텅 비었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 이제 우리 둘뿐이네. 그러게요. 어색한 침묵.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단둘이 마주 앉으니 어색했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글쎄요. 당신은? 나도 잘 모르겠어.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여보, 여기 음식 맛있네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이렇게 나온 게 언제지? 글쎄, 기억도 안 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만 보고 살았다는 것을, 두 사람만의 시간은 없었다는 것을. 미안해. 왜요? 당신한테 잘해주지 못했어.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데이트 한 번 제대로 못 해줬잖아. 괜찮아요. 우리 함께 살아온 게 데이트였어요.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오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평생 함께 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후회도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꿈을 포기한 것, 더 좋은 것을 먹지 못한 것,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간 것.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잘 키웠잖아.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자식들이 명절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시죠? 그럼 괜찮지.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긴 부모 된 도리를 했을 뿐이야. 손주들이 뛰어놀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 우리 손주. 그 모습을 보며 두 분은 행복해 하셨습니다. 우리 잘 살았지? 응, 잘 살았어요. 자식들이 깨닫는 순간, 어느 날 큰아들이 부모님 집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 안에는 어머니의 옛날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허락도 없이 볼 수 없었지만 호기심에 몇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도 영수 학원비를 마련하지 못했다. 내일 파출부 일을 하나 더 구해야겠다. 몸은 힘들지만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난다. 순이 생일인데 케이크를 사주지 못했다. 미안하다. 우리 딸, 엄마가 더 잘해줄게. 오늘 남편이 허리를 다쳤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파스만 붙였다. 내 탓이다. 내가 더 벌어야 하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딸도 아버지의 옛날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 기타를 들고 웃고 있는 아버지. 아버지가 음악을 좋아하셨구나. 왜 포기하셨을까? 대답은 뻔했습니다.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당신들의 꿈을 포기하신 것. 자식들이 모여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 부모님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우리는 당연하게만 생각했어. 이제라도 보답해야 해. 하지만 이미 부모님은 늙으셨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기엔 몸이 불편하셨습니다. 이제라도 여행 보내드리자. 좋은 것 사드리자. 아니야. 괜찮아. 부모님은 사양하셨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게 없어. 너희가 잘 사는 게 최고야.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끝까지 자식 걱정만 하시는 부모님. 사랑의 의미. 사랑이 뭘까? 어느 날 딸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사랑해서 결혼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글쎄다. 처음엔 사랑이 뭔지도 몰랐지. 그럼? 하지만 함께 살면서 알게 됐어. 뭐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 사랑은 화려한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 사랑은 순간의 설렘이 아니라 평생의 책임이라는 것.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밤늦게 일하고 돌아오실 때 엄마가 기다리며 밥상을 차려놓으시는 것. 엄마가 아프실 때 아빠가 말없이 옆에 앉아 계시는 것. 우리를 위해 당신들의 꿈을 포기하신 것. 그게 다 사랑이었구나.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함께 견디는 게 사랑이야. 힘들 때 옆을 지켜주는 게 사랑이야.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게 사랑이야.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사랑했단다. 아버지도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도 곧 결혼하겠지? 네, 아버지.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힘들 때 옆에 있어줘라. 그게 진짜 사랑이야. 우리 부모님 세대의 사랑.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깊었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 세대의 사랑과 결혼,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중매로 만나 평생을 함께 하신 분들, 사랑한다는 말 한번 제대로 못하시고 살아오신 분들, 하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 진한 사랑으로 가족을 지켜내신 분들, 자식을 위해 당신의 꿈을, 행복을, 건강을 희생하신 분들, 부모로서의 선택이란 것은 결국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보다 자식을 우선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보답할 차례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을 전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책임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부모님께서 평생 보여주신 그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희생을 하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억합시다. 우리 부모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떠올리며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당연하게 받았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땀과 눈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도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세요. 안아드리세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